인간의 어떤 윤회를 하고 영혼이 계속 인간 삶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 단계가 마치 인간의 어떤 일생에서 그 자라는 것처럼 그것의 비유가 된다는 거죠. 영혼은 5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되었습니다. 맨 처음이 유아적인 영혼, 이게 영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인펀트 소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린이 수준의 영혼, 차일드 소울, 뭐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다른 말인지 뭐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어린이, 베이비 소울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어린이 단계의 영혼, 그리고 젊은 영혼이에요. 영 소울, 3가지 단계.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자라나듯이 영혼도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성숙한 영혼, 마치 작년 시기처럼 머추어 소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래된 영혼, 노인과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생을 마치듯이 영혼도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되는 윤회로 지구상의 물질적인 어떤 그 윤회에 의한 성장 과정을 졸업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각 단계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유아적인 영혼은 생존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생존을 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지구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이나 그 배려심 그런 것은 두 번째로 돼 있고, 일단 자기 자신의 생존, 살아남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 영혼입니다. 어찌 보면 또 이기주의적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좋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몰리기도 하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만을 계속 윤회를 하다가,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서로 남을 배려하는 그 규칙, 도덕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는 있죠. 그 법률, 그러니까 규율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렇게 돼서 인간 사회의 규율을 따르니까 여러 집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큰 회사나 집단 그런 데서 전체적인 규칙에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따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같이 지키고 법률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교육을 받는, 마치 인생의 영혼 한인 인생에서 보면은 교육을 받는 단계라고도 하고도 비슷하죠. 이제 규율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윤회의 경력이 늘어나서 추구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 성취취향의 영혼, 젊은 영혼입니다. 성취지향의 영혼. 여기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남 밑에서 시키는 대로 듣고 그 규율을 따르고 그렇게 오냐오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경도 받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그 부를 이루고서 여러 가지 큰 가정을 이루고 명문가를 이루고 기타 사회에서의 많은 성취,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물론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규율 과정에서 많이 배운 타인과의 공생, 배려심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성취 지향에서 많이 또 희생되기도 하죠. 그것이. 그래서 어떤 고위 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그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긋나게 개인의 상대방의 이익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도 겪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맞이하는 게, 이렇게 인간이 계속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다가 이런 성취 단계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게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또 규율을 따라서 인간이 좀 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라고 배웠는데 결국 많이 또 남한테 어떤 갈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런 그 잘못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의 관계가 결국 이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관계,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좋지 않은 업을 쌓지 않고 서로가 공생하고 그런 단계,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관계 지향하는 성숙한 영혼, 좀 고차원적인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영혼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또 근본적인 의미의 남의 단순히 말을 잘 들어서 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졸업하는 단계에서 이런 추구를 하다가 머추어 소울에서 올드 소울, 아주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은 여기서 이건 제가 만든 이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초세, 세상을 이제 초월한다. 세상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욕구라든지 모든 그 세상의 무슨 여기 관계지향에서도 물론 이 성취지향 이런 쪽의 이 자취가 많이 남아 있죠. 이제 하지만 이 관계 이것을 더 중요시하지만은 여기 초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진짜 세상의 명예 그 성취 이런 것들 자체를 아예 이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고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누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난 졸업하고 이제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런 쪽의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 건 전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독창적인 거 아닙니다. 다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식으로 이제 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럼 어떤 영혼들이 많냐 이게 우리가 관건인데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 적합한 이제 사회제도 지도 이념 그런 것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존 지향일 때 그럼 이때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원시 사회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전부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법이 있어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길에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냥 어떤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막 그런다면 그걸 치안력으로 다스릴 수 없죠. 그때는 정말 힘에 의한 그냥 강제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것이 원시 사회이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추장이 힘으로써 이제 그 소규모의 부속원들을 다스리는 그런 원시 사회, 혹은 이제 또 동물의 세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규율형의 어린이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게 봉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봉건 사회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국왕이 때면 귀족이 있고 거기 그러니까 기사, 농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다스리는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부분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 규율을 가장 중시하는 영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신분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자기 신분과 자기가 하인이라는 신분에 만족하면서 위에 분들, 귀족이나 왕들의 그 지시와 그것을 따르고 그들의 보호에 사는 것을 은혜로 알고 만족하면서 살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때는 이렇게 봉건사회가 되고 이런 신분제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의 어떤 왕과 귀족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율형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앞서 있는 성취 단계 이상의 그런 영혼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 사회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형 인간이 많은, 영혼이 많은 사회에서 봉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봉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이나 아랍 뭐 일부 사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통용되지가 않죠.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중세 이후로 이렇게 아래 밑에서 그냥 일생 동안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어떤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뭐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무슨 프랑스 혁명이니 뭐니 혁명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 대다수가 이제 중세 이후 지나가면서 성취지향의 영혼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 사회는 성취지향의 영혼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주의주 이념이 생겨나냐면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게 아니죠. 아, 민주주의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어떤 좀 좋은 거 그런 뜻이 어떤 좀 차원이 다르죠. 어떤 설명의 차원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예,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건 이 이후에 얘기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고 정말로 이제 일부가 지배하지 않는 대다수가 이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 이상의 모든 단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자본주의냐? 그 봉건 사회에서도 일부 어떤 우리나라 과거 고려 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 실력에 의해서 이렇게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성취의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서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취의 지향의 영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지도자가 되고 남을 다스리는 걸로 인생의 어떤 목표를 삼고 자기 인생의 성취를 삼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럼 신분을 벗어나서 그 자기 현생에서 그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신분은 어떻게 태어나면은 그 고정되잖아요. 근데 자본이란 뭡니까? 비록 적은 것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가 남겨서 그냥 계속 이익을 남기면은 자기 인생 동안에 그것이 커지죠. 그래서 부가 늘어나면 그것이 척도가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취, 인생의 그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물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아, 부가 무슨 인간의 척도가 되느냐? 인격이 중요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의 단계를 말했듯이 정말로 진짜 인격의 성숙은 이렇게 많은 윤회 영혼을 계속 거쳐서 가는 건데 단시간에 한 영혼을 갖다 한 일생 동안에 아주 단번에 이렇게 막 점프하고서 나가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다 단계가 있는데 한 인생에서 봤을 때도 가령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보고 너 열심히 해서 빨리 좋은 고등학생이 되라 그렇게 충고할 수는 있어도 초등학생 보고 너 고등학생 과정 공부하라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생존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르게 물론 올바르게 하도록 계속 그 사회든 그것을 감시해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가진 것에서 그걸 늘려가지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이 젊은 영혼이 많은 사회에서 적합한 사회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영혼 머추어 소울에서는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취나 성공을 중요시하지 않고 바로 이런 영혼들이 많을 때 어떤 사회제도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 말이 많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 이념 지도에서 많이 싸우는 거에서는 무슨 공산당, 북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순전히 그 원래의 문자적 의미에 치중하는 겁니다. 요 사회라는 말도 맞지만은 영어로도 소셜이 뭡니까? 소셜이 뭡니까?
서로 관계하고 사교한다는 겁니다. 소셜한 사람은 뭡니까? 소셜, 사교성이 좋다는 거죠.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적으로 뭘 성취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전생에 써인 많은 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서로 남을 배려하고 서로 그러니까 관계를 다듬어가면서 자기 영혼의 성숙을 위해 나가는, 그래야 초세와 같은 그러한 단계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이제 상당히 이런 관계, 성취 단계나 관계적인 영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회 지도자가 많이 되는데 아주 뭐 이런 사람은 이제 돛닦 긁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는 사회에 많이 나서질 않죠. 뭐 아주 옛날 요순 시대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럼 어디가 맞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죠. 이것은 또 이 설명과는 다른 얘기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념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념의 보수주의는 그 세상을 좀 현실보다 좀 짜게 평가하고 진보주의는 후하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계지향의 영혼, 성숙한 영혼들이 많다고 볼 때는 사회주의가 맞고, 성취지향의 젊은 영혼들이 많을 땐 자본주의가 적합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 북유럽 같은 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 정도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주의로 되면서, 그리고 그 전체 형벌 자체도, 그러니까 이 북유럽에서는 그 어떤 그 집단 살해범도, 연쇄 살해범도 그러니까 21년밖에 안 받은 거 아시죠? 뭐 노르웨이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유사 범죄들이 자꾸 나타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형벌을 다시 강화하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이렇게 사형제를 없애고 그러다 이후로 계속 오히려 사형 흉악범죄들이 많고, 뭐 관계지향 영혼의 비율이 많기는커녕 성취지향 정도 혹은 뭐 규율 문제를 얻기도, 규율 단계에 가기도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아직은 다양한 영혼들이 많은데 섣불리 그렇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또 지금 사회주의가 전 단계인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관계 성취욕을 느끼기가 곤란한 성숙한 영혼,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견해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히려 이런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이런 다양한 단계의 영혼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게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어느 단계가 우리 사회 나라가 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이제 다른 때로 미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강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영혼의 5단계 성숙이 있고, 5단계가 추구하는 5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5단계 영혼, 유아 영혼, 영아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고, 어린이에 대한 영혼, 젊은 영혼, 성숙한 영혼, 장년기와 같은 영혼, 그리고 오래된 영혼, 이런 영혼이, 유아적 영혼은 생존을 추구하고, 어린이 영혼은 규율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젊은 영혼은 성취, 무엇을 남보다 더 훌륭한 무엇을 성취해서 만족감을 느끼려는 그것을 추구하고, 성숙한 영혼은 관계, 사람들과의 어떤 모든 인연을 갖다가 다듬고 최대한 좋은 선업을 쌓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졸업할까, 그런 거 생각하는 초세적 영혼이 있고, 근데 이 생존 추구의 영혼에는 원시사회가 적합하고, 규율적인 영혼에는 봉건사회가 적합했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유지됐었고, 규율형 영혼이 많은 당시에는, 그 다음에 성취 지향의 영혼이 많을 동안에는 이제 자본주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적 그런 사회제도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관계지향,
성숙한 영혼이 그 사회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면 조심스럽게 우리는 사회주의를 생각해서 어떤 서로의 어떤 이익을, 경쟁적 이익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많으면 뭐냐? 아, 그거는 이제 이 지구상의 사회가 그야말로 주기도문에서 나가던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천국. 그러니까 이때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5단계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그 각각에 맞는 사회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토론이 있어지고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분석이 앞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